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이쁨쟁이. 올 때마다 우리가 별명 지어주느라 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자, 이쁨쟁이 장의성 지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아유, 아니 저는 사실 전 지점장님 나오시게 되면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네. 예, 약간 좀 애매하다. 음. 특히나 이제 매크로 지표도 좀 애매하고 네. 네. 금리나 좀 밀린 것 같고. 그럼 지금의 이전 시장 때 이전 이제 나오셨을 때 유동성 장세와 AI 장세가 좀 달랐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랠리는 헷갈려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AI 랠리,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동반한 유동성 랠리. 네. 네. 근데 딱 나왔잖아요. 그죠? 금리는 다시 좀 튀었고 네. FOMC 이후에 좀 매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고용 지표 잘 나왔고 네. 금리 튀면서 유동성 랠리에 속한 나머지들은 좀 빠지면서 네. 그죠? AI 기업들은 실적 발표의 부스팅을 이렇게 업고서 더 가고 네. 그죠?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결론은 어쨌든 지금은 AI 랠리가 더 이어졌고 유동성 랠리는 밀렸어요. 네. 아. 그게 일단 당연히 기본인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다뤄볼 것도 아. 매크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오락가락했는데 파월이 요번에 약간 조금 이제 금리 인하가 빨리 없을 것 같이 말한 것들은 바로바로 증명이 되고 있죠. 경제 네. 지표들로 인해서. 그렇죠? ISM 서비스 지표도 잘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지표들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왜 오락가락 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게 12월에 파월이 조금 그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비둘기적인 얘기를 네. 하면서 네. 금리를 왕창 끌어내렸잖아요. 시중 네, 금리를. 맞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워킹을 했다. 그래서 작동했다? 예, 작동을 해서 경기가 좀 하강하는 속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는 거에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12월에 FOMC가 만들어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을 한 거죠. 그래서 파월은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랠리가 미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AI 기업들만 좋고, 근데 거기서도 더 좁혀지고 있죠. 오늘 네. 또 두 번째 드릴 얘기가 또 그 얘기이기도 한데, M7이 처음에는 뭐 하나씩 탈락을 하더니 6개라고 하더니 이제 4개라고 하더니 이제 또 3개 M&M까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제도 아마 박지훈 전무님이 그 얘기했을 텐데, 이제 결국엔 시장은요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나는데 네. 처음에 한 대장 기업이 하나 딱 방점 찍으면서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찍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장이 뭡니까? 확산되는 장이죠. 네. 이게 올라가는 종목 수가 늘어나는 네. 굉장히 좋은 장이죠. 네. 예. 맞아요. 확산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AMD도 올라가고 그죠? 퀄컴도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좁혀지고 있죠. 맞아요. 네. 그죠? 더 좁혀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야, 엔비디아 하나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이 얘기는 뭐 어제도 그런 말씀 아마 하셨을 텐데 방송 못 봤습니다만 예. 약간 그 페이지 1이 좀 일단락될 때 나오는 현상이죠. 하나 딱 대장이 방점 찍으면서 확 확산시키면서 강세장 갔다가 네. 예. 점점 오르는 종목 수가 줄어들면서 진짜만 올라가는. 예, 마지막 한 종목마저도 약간 조정이 시작이 되면 약간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심각한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1월달에 신나는 랠리를 겪으셨기 때문에 네. 횡보만 해도 조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예. 기간 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가격 조정 내진 기간 조정이지 또 막 지금 뭐 다 팔어 뭐 엄청 빠진다 이거는 그런 조정은 아닐 것 같아서요. 네. 그 정도의 그런 강한 그런 랠리는 조금 페이지의 한 단원을 좀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만약에 카메라도 이쪽 좀.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조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 다음 이제 3월 달까지는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 다음에 뭔가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뭐 여러 이제 그런 이벤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3월까지는 마땅히 저는 이제 없어 보이고. 네네. 예, 뭐 물론 이제 대선이야 저기 뒤에 있으니까는 그건 너무 지금 생각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 안에서의 어떤 조정이 그럼 3월까지는 좀 지속될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는데 네. 지정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간 네. 조정이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 바로미터는 일단은 미국 그 한 10년물 금리가 될 것이고요. 네. 그냥 그게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AI 랠리를 또 바라보는 거는 일단 실적 발표인데 예. 2월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음. 거기서 진짜 바로 그냥 800을 찍느냐. 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눈높이가 막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정말 엔비디아는 사실은 뭐 800달러가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도 하는데 예. 그걸 뭐 바로 원스텝으로 가느냐. 아. 그죠? 800을 그냥 지금 가느냐 예. 아니면 몇 달 있다 가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생각해 보시면요, 네. 엔비디아는 사실 작년 하반기 내내 좀 기간 조정을 겪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미 500을 찍고, 예. 그렇죠. 뭐 400에서 5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어떻게 네. 보시면 그때 아마 뭐 이게 다 왔나라는 그런 되게 얘기도 많이 있었었고 그런 기간은 올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좀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되네. 그러면은 매크로 이슈는 FOMC 이전까지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CPI가 어떻게 나올지, 네.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좀 바로미터로 보시면서 아. 조금 그게 다시 또 떨어지는 게 나오면 예. 좀 그 흔히 말하는 유동성 랠리.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국장 힘들잖아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은 언제 올라간다. 유동성 랠리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그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으로 삼아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기간 조정과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기조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면 균형 맞추기가 중요한 거고 AI 최후의 승자는 역시 AI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량 간수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 물량 간수를 못했을 때 소외감을 이번에도 어떤 분들은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물량 간수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또 약간 없는 분들이 편입하는 거는 좀 느긋하게 네, 네.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보시면서 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것도 참 궁금했어요. 분명히 FOMC, 그러니까 1월 FOMC가 끝나고, 그러니까 2월 초였었죠. 2월 1일 FOMC가 딱 끝나고, 분명히 파월 의장은 빨리 금리 인하할 거란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은 난 모르겠고 하고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파월 의장이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네. 뭐 추정 60분은 아니지만 60미니츠라는 방송에 나와서 같은 말을 했더니 그때 막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때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었어요. 네, 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FOMC가 있고 나서 금리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는 FOMC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완벽하게 뒤집은 건 고용지표였죠. 아, 고용지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럼 제가 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네. 뭐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1월달에 비둘기적인 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면 12월달에 그러면은 뭐 이게 뭐냐, 약간 오락가락 좀 말도 안 되는 네. 행위잖아요. 한번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은 이게 저는 이게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 편집장님의 좀 영상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어서 좀 더 찾아본 건데 네. 실질적으로 안금호 편집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5에서 3.8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정말 몇 번 한 거의 효과를 파월이 입으로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하강을 막아줬고 네. 그러면은 다시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음.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파월은 와. 조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당장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우리는 안 믿은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고용지표 딱 나오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그 네. 이후로 나오는 경제지표들 줄줄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지금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튄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저는 그 12월에 파월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약간 베이지북에 나와서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근데 역시나 복병이 있다. 그 상업용 부동산 이제 그 NYCB가 있었잖아요. 그 네. 여기까지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러네. 네. 그러네. 네. 아, 진짜. 야, 깜빡이만 켰는데 네, 말 옆차가 한마디로 비켰어. 말 한마디로 경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굳이 근데- 끼어들지 않아도.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냥 그 생각을 해봐도요. 금리가 되게 높았을 때의 부작용이 되게 심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중금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거의 1% 이상 떨어뜨려 놨으니 그죠? 그러면은 경제 부담이 덜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식 시장이 오르니까 부의 효과로 인해서 네. 소비도 다시 좋았었겠죠. 올라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야. 건데 그렇다면은 역시나 앞으로도 예. 파월 의장이나 그런 연준은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락가락 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멘트는 항상 똑같겠지만 네. 뭔가 뉘앙스가 금리가 막 올라갔고 경제가 또 힘들어지는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보이면 뭔가 말투가 비둘기적이 됐다가 네네. 또 이것 때문에 약간 뭐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고 또 이렇게 뭐 사람들 살만하면은 또 약간 매파적 됐다가 막 약간 뉘앙스의 변화만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네, 한동안이지만 그것도 뭐 길어야 5, 6월까지겠죠. 그렇겠죠. 그때부터는 액션이 네. 나올 수밖에 네네.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해 보일 수 있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또 어떤 이야기가 이거예요. 더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그 베이지북이 나오는 걸 그냥 경제 지표에 그냥 캘린더에서만 보고는 있지만 그 베이지북이 언제 나옵니까? 정확하게 FOMC 딱 2주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8번 나오거든요. 12개의 그런 지역 연은에서 경제 조사를 한 것들을 네. 이제 종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11월 말에 유동성이 조금 약간 그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이제 12월에 파월의 비둘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경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베이지북을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 가시면 이제 워싱턴 주재원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요즘 네. 정보인데 여기 타이틀만 볼게요. 뭐 굳이 뭐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자, 이게 11월에 나왔던 베이지북이에요. 근데 그 11월에 나왔던 베이지북을 보시면 경제 활동은 지난 보고 기간 이후 둔화되었으며 네. 향후 경제 전망도 약해짐. 그렇죠.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느낌만 아시면 돼요. 예. 소매 판매 및 제조업 업황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출은 부동산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게 뭐 고용은 완만히 증가, 완만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둔화되었으며 네. 이게 타이틀에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된 거죠. 높은 시중 금리, 높은 실질 금리의 네. 그런 부작용이 시작된 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에 살살살 녹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고용 지표도 정말 안 좋아질 조짐들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 게 작년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1월에 또 베이지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1월 중순에 그리고 네. 2주 후에 FOMC가 있었으니까 보시면은 자 경제 활동은 지난 보관 이후 변화가 미미하며 네. 그죠 둔화라고 했고 전망도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변화가 미미하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이게 보시면은 특히나 이게 보면 여기 소비는 연말 요인으로 호조를 보였어요. 소비가 호조를 보였다. 좋았어. 예. 네. 그리고 제조업 업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야, 뉘앙스가 바뀌었죠. 그러네요. 1월달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숨 덜은 겁니다. 일단은요 그 연준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최악의 파월의 최악의 상황이 뭐겠습니까? 다시 물가 오르는. 다시 오르는 거겠죠. 오르는 아서번스처럼 되는 게 최악이잖아요. 예. 본인에게는. 네네. 그래서 경기가 망가지는 것보다 더 최악은 인플레이션 다시 튀는 겁니다. 이거면 네.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죠? 뭐 게임을 하다 보면 1단계부터 그죠? 실컷 한 19단계, 20단계 끝이 19단계까지 왔는데 네, 다시 1단계부터 1단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최악이라서 어쨌든 가능한 한 경기만 버텨준다면 미국 경제만 버텨준다면 가급적 늦게 하고 싶겠죠. 아. 그쵸? 네. 왜냐면 여러분들 근데요 늦게
늦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늦게 하는 것보다는 늦게 해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언제까지 하냐, 얼마나 많이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 근데 이거를 워킹한 거는 뭐다? 12월에 비둘기적인 파월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진짜 지금 또 앞으로 나올 미국의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복병이 있죠. 군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인데 상황님. 그 경기 그럼 올해 경기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좀 보면서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벨린다 로만 교수를 소개하는 거였는데 이게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그 굉장히 이제 위어드한 되게 그렇죠? 희한한 한 해를 보낸 그 대학 교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매 분기마다 한 7, 80명의 이제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서베이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관련된 서베이를 하는데 작년 초에 되게 기가 막히게 맞춘 교수가 있는데 이제 시골에 그죠? 뭐 세인트 메리 유니버시티 인 샌 앤토니오라고 이게 텍사스주겠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굉장히 작은 시골 학교의 교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다. 이거를 소개한 기사였는데요. 이분이 23년에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24년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어떻게 좋게 보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 뭐 작년에 잘 맞춘 사람이 올해 잘 맞춘다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잘 맞추면 올해 좀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주의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가장 기가 막히게 맞춘 분을 가장 조심하십시오라고 맞아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는데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네. 다 틀린 사람이 오히려 날 수도 있어. 다 틀려. 네. 네, 그런 네, 사람.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24년 전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한 7, 80명의 경제학자들의 평균치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사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개를 한 건데 이분이 요 자료 보여주세요. 23년 1월에 예측을 한 건데요. 먼저 GDP 같은 경우에 멜린다 로만은 2.8% 상승을 예상을 했고요. 평균은 0.2였어요. 평균은. 다 22년만 생각해 보세요. 23년 다 안 좋다 그랬죠. 누구나. 네, 그렇지. 경기 침체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마이너스 아니냐 막 이런 2.8? 얘기나. 예. 근데 액추얼은 3.1이 나왔죠. 네. 액추얼은. 그죠? 실제는 3.1이 성장했죠. 작년에. 그러니까 평균이 0.2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사치를 맞췄죠. 그러네요. 멜린다 로만 교수가. 근데 뭐 더 세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으나 자 그렇다면 자 실업률을 볼게요. 평균 4.7을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다 경제 올라갈 침체. 거라고 예. 했어요. 네. 근데 로만 교수는 3.4를 예상을 했고요. 물론 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3.7로 끝났습니다. 네. 액추얼은. 그래서 경기를 양호하다. 되게 좋게 봤다라는 예. 거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3.1인가로 코어 PC가 끝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 단계 낮게 3.2로 끝났나? 근데 3.1을 예상해서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요. 예. 그렇다면 이건 거야. 자, 경제가 세게 본 거는 야데니도 이렇게 봤다고 말씀드렸죠. 증시 네네. 정확히 맞췄죠. 근데 야데니가 실수한 건 뭐라고요? 기준금리를 거의 한 4% 수준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연말에 5.25를 예상했어요. 로만 교수가. 평균이 4.71이었거든요. 네. 평균이 4.71이었는데 기준금리는 5.25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자신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려도 될 정도의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증권쟁이인 이제 야데니는 금리를 많이 안 올리니까 증시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분은 그 대신 증시 예측은 한 건 아니지만 네. 경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5.25에서 5.5니까 예. 중간 값은 5.37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히느냐 맞아. 하면 네. 이분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남들과 다르게 보면 경제학자들은 보통 어디에 되게 매몰돼 있을까요? 금리. 그 데이터, 데이터? 숫자, 네네. 수학, 통계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되게 매몰돼 네. 있겠죠. 이분은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사람에 조금 초점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본인의 그런 뭐 인문학적인 그런 접목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보면 자 이동평균과 추세선에 의존하긴 하죠. 근데 데이터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제가 한글로 그냥 구글에서 자동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기술적 수학적 측면에서 길을 잃고 그러니까 여기만 매몰돼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은 훌륭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그렇죠. 기업의 형태로, 공동체 형태로,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지만 그 안엔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사람을 봐야 되고 여기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독특한 방법이라 이게 이래서 맞았나? 그럼 이래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는 걸 보고 보시면은 이분은 이건 이제 제목만 봐도 돼서 제가 번역을 안 했습니다. 예. 23년 분리시로 봤잖아요. 24년도 분리시로 기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2024년도. 예,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분리시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미국 경제가 좀 독특하게 계속적으로 소비가 끌고 오는 네. 야. 그리고 노동시장이 그런 견조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자 24년을 어떻게 보니 숫자를 좀 보자고요. 예. 자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가시면 그런 엑셀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분이 찍은 숫자가 다 있고 또 25년 전망, 6년 전망 다 있는데 제가 다 가지치고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왔어요. 요게 벨린다 로만 교수랑 그리고 평균치 두 개만 갖고 왔거든요.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또 평균과 이분이 비슷한 거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처음에는 10년물 금리에 대한 전망인데요. 6월에, 12월에 우리는 또 12월만 보면 안 되니까 벨린다 로만 교수는 6월 말에 4.4까지 좀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3.76으로 떨어지는 걸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10년물 거? 말씀드린 거예요. 10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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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준금리 말고요. 네네. 기준금리는 여기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린 거에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6월에 4.0일 수는 없잖아요. 네. 4.0으로 나와 있어서 그건 제가 뺐습니다. 아예 헷갈리는 거니까 기준금리 말씀 안 드릴게요. 네. 10년물만 보면은 6월에 4.4 그리고 12월에 3.76으로 보고 계신데 평균치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치는 6월에 3.92 그리고 12월에 3.79 이걸 보면은 연말이 되면 10년물 금리는 한 3.7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봤던 3.8에 사서는 먹을 게 없는 거죠. 없겠지만 지금 4.1 만약에 네. 4.23 제가 한 마지노 한 그 정도가 아닐까 2, 3 이 정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키웠을 때.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영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 예. 평균 1%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벨린다 로만 교수는 2.6%. 올해도 좋을 것이다. 와. 근데 지금 1분기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크래시 같은 충격이 오지 않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실업률은 어떻게 보느냐? 평균은 자 6월에 4.11, 12월에 4.30을 보는데 로만 교수는 와. 지금 3.7이잖아요. 근데 네. 6월에 3.8 오히려 12월에 3.6으로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낙관적이죠. 그래서 그 페이롤 증가는 월 평균 15만 2,500건, 평균은 네. 6만 4천 건인데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리세션 가능성은 50%로 좀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코어 PC는 이제 2.5, 2.3, 뭐 이건 이제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거 비슷하니까요. 이걸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낙관적인 거는 부인할 수 없겠다. 네. 그럴 경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미국 경제가 계속 튼튼하게 가요. 그러면은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나 이 교수님 얘기를 보면 3.7대까지는 네. 볼 수 있다면 사실 지금 막 4.0에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3.5 이하를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가면 유동성 랠리가 아주 세게 나오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면은 AI 랠리 역시 쪽으로 또 아.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 계시되 만약 분리시의 어떤 방향성을 그대로 잡고 간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6 수준이면 기준금리 한 5번 정도는 내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네. 10년물 금리는 여러분들 올해 인하폭이 아니라 내년 인하폭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빨리 떨어져서 금리를 또 쭉쭉 내려준다면
양쪽 다 기회는 있긴 있되 예. 기본적인 방향 AI가 좀 맞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예. 오, 야 재밌네요. 그러면 여기에 음. 그 우리가 걱정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 뭔가 그 파산의 우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계신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 평균이 GDP가 1.0이라는 거는 네. 어떤 분들은 거의 0에 가까운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음수를 찍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의견이지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인가요? 1월 31일이면 지난주 맞죠? 저기 NYCB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실적 발표하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랐었잖아요. 예. 그때 실적 발표하고 금리가 3.86인가까지 10년물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역시나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그 정리를 해주십니다. 뉴욕 사무소에 계신 이또그 주재원 분들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굳이 영어를 막 열심히 안 해도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자세한 내용은 가서 보셔야겠지만 또 이게 여러분들 약간 이게 그런 공공기관이어서 네. 뭐 열심히 일 안 하신 것 같지만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정리해 주신 게 있어서 보시면 예, 한국은행 자료 갖고 온 거고요. 이게 보면 얘네가요 이거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자, 1.8억 달러의 대출을 상각했습니다. 1.8억 달러면은 야 이거 뭐 한 2천억 원이 네, 넘잖아요, 2천억. 그죠? 네.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를요 5.5억 달러로 확대를 했는데 거의 790%, 거의 8배를 늘린 겁니다. 예. 심각하다는 얘기죠. 예. 대손 충당금 5.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6천억, 7천억 달러 7천억.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자 다른 은행들도 보시면 일본의 이제 이거 뭐죠? 오조라인가요? 아조라예요. 아조라 은행이 네, 280억엔의 손실을 예상한다. 원래는 240억엔의 그 이익 예상에서 바꾼 겁니다. 다 상업용 부동산 때문이고요. 네네. 도이치 은행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충당금을 260억 유로에서 이 자료 보여주시면 돼요. 1230억 유로로 여기 보시면 1230억 유로로 증가시켰습니다. 1230억 유로면 또 얼마입니까? 이것도 거의 뭐 그죠? 150조? 그러니까요. 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도이치는 큰 은행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실질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고 후년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충당금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단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뭐 몇 배씩 증가해요. 내년, 내후년 더 많아져요. 네. 야. 왜냐면은 이제 보통 상업용 부동산이 한 5년 막 이런데 네. 이게 2020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막 대출 땡겨서 뭐 설정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제로 금리에서. 그게 이제 25년, 26년에 아.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웨이브, 그러니까 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일찍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터졌잖아요. 이미 터졌고, 네, 이건. 터졌는데 예. 그 뒤에 밀려 있는 것들. 네, 밀려 있는데 그거를 잡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고 네. 예. 그리고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대출을 대환해주고. 다시 조달하기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리미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거죠. 그 전에 빨리 이제 그 물가가 더 떨어지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페드는. 네. 약간 진짜 마지노선까지 계속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미리 해주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더 큰 재앙, 인플레이션 떠오르는 자기 역사적인 그죠? 네. 역사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 되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왜 이게 금방 묻혔냐라고 보면 예. 여러분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시그니처 뱅크를 그냥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가 좀 많다는 거예요. 딴 데보다. 그래서 얘네가요 그런 상업용 대출 비중이 56%에 달한대요. 근데 다른 지역은행은 한 20% 내외다. 근데 이것도 많다. 왜? 대형은행은 1에서 4%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NYCB가 좀 특별히 많았던 거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도 20%면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은행들 주가는 요새 또 다시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어쨌든 시작인데 내년은 더 심해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연준이 컨트롤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 뭐 일단은 유동성 환경만 늘려줘도 그거를 네. 말로만 늘려줘도 좀 바뀌는 게 있고 아. QT를 줄여준다든지 아니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걸 봐서 정말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부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터지기 전에까지 끌고 가서 딱 이게 터지기 직전에 그래서 허드슨 강의 기적이 또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서 올해 매크로 이슈는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예. 이 부실 상황용 덩어리를 현상.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야. 그러니까 이거죠. 모든 그 병을 수술로 도려내지 않고 네. 그렇게 그 이제 뭐 야구 선수로 대직요법. 치면은 대직요법이라든지 야구 선수로 치면은 수술을 안 하고 재활로 이겨내는 네. 물리치료. 재활로 네. 이겨내는 그리고 그런 병은 대직요법으로 약을 먹으면서 도려내지 않고 이겨내는 그걸 일단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요, 어떠시길래? 왜냐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네. 예. 음. 그 정말 이거를 어떻게 야 이걸 정말 아까 뭐 정말 운전 정말 잘하시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운전할까가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걸 알니까 네, 알고 멀리서부터 보고 있어. 어. 지금부터 이 파도를 죽이고 싶진 않고 이 파도를 언제 죽일까 야.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럼 방파제를 이 파도보다 조금만 높게 설정하자. 그럼 죽진 않겠지. 요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정말 데이터 디펜던트가 되는 한 해가 예. 될 네. 거라고 생각해서 네. 계속 바뀔 겁니다.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오락가락 하겠네요. 네네. 예.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네. 게 변동성이라는 것은 2024년에 좀 클 것으로 보이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예.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유동성 랠리 왔다가 AI 랠리 왔다가 다 같이 쉬거나 다 같이 조정받는 거 왔다가 굉장히 변화무쌍할 거고요. 근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지나고 연말이 되면 네. 지나고 나면 올라 있을 것 같고 지나고 나면 승자는 AI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잠깐 요거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몇 분 더 해도 돼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요새 그 이제 M7에서 이제 뭐 M&M까지 가는데 그거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예. 테크의 역사. 어. 여러분들 팡이라는 게 FANG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ANG로 했지만 2015년에 짐 크레이머가 만든 게 팡이에요. 예. FANG 여기 F를 넣어서 FAANG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냥 투자를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다 되새겨 보면 됩니다. 2018년에 이제 망이 아니고 마가입니다. 마가. 마가. 네. 이거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갖고 왔어요. 이게 넷플릭스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이에요. 요거 제가 그림 잘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로 바뀌었어요. 마가 2018년에. 네. 예, 마가가 되면서 넷플릭스랑 그 페이스북이 탈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마가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2020년에는 또 뭐 빅테크 그냥라고 해서 그냥 많다. 그쵸.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다시 또 페이스북. 5종목이 나왔었고 2022년에는 또 많다라고 해서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또 페이스북이 또 탈락을 하고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아마존도 탈락을 했었어요. 2022년에는. 근데 작년에는 M7이었는데 예. 그쵸. 지금은 요 4명에서 다시 또 M&M 3개로 줄어들고 아 그래요? 계속 바뀌죠. 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딱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 예, 이게 그냥 잘 나가는 애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닫혀 있는 기업이 하나도 다 없어. 껴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애플 어. 또 애플도 빠졌었어요? 애플 요번에 빠졌잖아요. 애플 이번에 빠졌고. 이번에 빠졌죠, 이번에. 그러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나마 연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팡에 없었잖아요. 네. 마가 2018년 마가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긴 합니다. 네네. 예, 근데 보면은 넷플릭스는 진작에 탈락을 했고 지금 좋긴 합니다만 안 껴주고 있고 네. 페이스북은 2번이나 탈락. 이미 예전에도 한 반토막이 났었었고 그렇죠. 최근에 3분의 1 토막 8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예. 메타박이니까 더 맞아요,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빅테크는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네. 또 다 살아나요. 그렇겠죠. M7으로 다시 모였잖아요. 네. 어. 네. 맞아요. 결국은 다시 중간 중간에는 조롱을 받는 애들이 꼭 나온다는 거. 제일 심했던 게 메타였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제명 영구 제명 그때는 영구 제명이라고 맞아요. 근데 또 다 언제 다시 M7 같이 줬어, 같이 주. 그때. 언제 다시 M7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탈락한 친구들 아. 모르는 겁니다. 예,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테슬라 잘하자. 예, 그런 생각이죠. 자, 좋습니다. 와, 진짜 예뻐해드리고 싶은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과 함께 자, 올 한 해 좀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방향은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은지, 오락가락하지만 결국은 방향은 한쪽으로 향해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 이유를 아주 근거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장의성 지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